한국 팬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눈물로 얼굴이 엉망이 된 체코 대표팀의 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잇는 순간 주위에 있던 기자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어느 해 10월 여자 축구 국가대표 친선전 한국에서 개최된 이 경기에서 체코 여자 대표팀은 한국 대표팀에게 5대 1이라는 큰 점수차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체코 선수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린 이유는 경기에 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경기 후 클럽하우스에서 버스로 향하는 선수들 앞에 나타난 한 명의 한국 소녀. 그녀가 취한 단 하나의 행동이 국경을 넘어 언어의 장벽을 넘어 그리고 패배의 아픔마저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게 된 것입니다. 그 소녀는 대체 무슨 일을 했던 걸까요? 여름의 기운이 겨우 물러가기 시작한 10월, 한국에서는 여자 축구 국가대표 친선 경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세계 랭킹 상위권 팀들이 모이는 이 기간, 체코 여자 대표팀에게 한국에서의 경기는 상상 이상으로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팀의 주장의 바노바코바, 28살, 174cm의 큰 키에서 나오는 정확한 패스와 리더십이 무기인 미드필더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팀은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한국전, 적어도 후회 없는 경기를 하고 싶다. 경기 전날 미팅에서 에바는 동료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주전 선수의 부상으로 인한 전력 손실, 전술적인 혼란, 그리고 무엇보다 멀리 떨어진 타국에서의 완벽한 원정 경기라는 환경. 체코에서 온 응원단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친선 경기라는 특성상 굳이 한국까지 찾아오는 서포터는 없었던 것입니다. 훈련이 끝난 후 22살의 젊은 공격수 카테지나 드보르 자코바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정말 한국이랑 싸울 수 있을까? 그녀의 불안은 팀 전체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여자 축구 한국 대표팀은 세계 랭킹 상위권의 강팀입니다. 게다가 홈에서 열리는 경기. 한국팀은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려 연일 맹훈련으로 컨디션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경기장에는 한국 대표팀을 향한 뜨거운 응원 소리가 울려 퍼지며 체코팀과는 대조적인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체코 대표팀에게는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홈과 원정의 차이구나. 베테랑 수비수가 경기장을 둘러보러 왔을 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관중석을 가득 메울 한국의 서포터들, 곳곳에 걸릴 태극기, 체코, 선수들을 응원하는 목소리는 아마 거의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 전날 밤 에바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은 분명 힘든 싸움이 될 거야. 그럼에도 그녀들은 국가대표로서 싸울 각오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지더라도 모든 힘을 쏟아내자. 그것만큼은 약속하자. 에바가 거울을 향해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하는 말이 팀이 처한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경기 당일, 경기장은 예상대로 한국 대표팀을 향한 열광적인 응원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한민국, 북소리와 박수,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함성, 붉은 유니폼을 입은 서포터들이 관중석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홈의 이점을 최대한으로 살린 응원이었습니다. 반면 체코 대표팀의 응원석은 없었습니다. 관중석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체코 굵기를 든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5,000명을 수용하는 경기장에서 체코를 응원하는 목소리는 완벽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외로운 거구나. 워밍업 도중 한 선수가 주위를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선수가 공을 잡을 때마다 터져나오는 환호와 달리 체코 선수의 플레이에는 정적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아니,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따금 상대팀을 격려하는 목소리만이 울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체코 선수들은 이 압도적인 원정 분위기에 잠식당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시작되자 상황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킥오프 직후부터 한국팀은 압도적인 공격력을 과시했습니다. 속도감 넘치는 패스워크, 정확한 위치 선정, 그리고 날카로운 슈팅. 체코의 수비진은 필사적으로 막아보려 했지만 서서히 압박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10분 한국의 날카로운 크로스에 이은 헤딩슛. 골망이 흔들렸고 경기장은 엄청난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주 괜찮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에바가 동료들을 독려했지만 흐름은 완전히 한국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파도를 타듯 연이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전반 20분, 한국의 연속 공격으로 두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아름다운 패스워크에서 이어진 슈팅이 체코의 골문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경기장의 환호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전반 35분, 역습으로 세 번째 골, 체코. 선수들의 표정에는 서서히 포기하는 듯한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필사적으로 달리고 필사적으로 공을 쫓아도 득점은 하지 못하고 실점만 늘어가는 상황. 이 무력감은 선수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관중석 한편에 한 부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유희, 10살의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유희는 학교 축구 클럽 소속으로 매일 연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함께 동경하던 한국 대표팀의 경기를 보러 온 것입니다. 우와, 한국 대표팀 정말 강하다. 전반전의 세 골에 유희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아버지도 기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현장의 박진감. 프로 선수들의 재빠른 움직임에 유희의 마음은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유희의 시선은 점차 체코 선수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실점할 때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리는 선수들. 동료들끼리 서로를 격려하면서도 피로와 낙담이 표정에 역력했습니다. 관중석에서 들려오는 것은 오직 한국을 향한 응원뿐. 체코를 응원하는 목소리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기, 아빠, 유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체코 선수들은 응원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나 봐요. 글쎄다. 먼 나라에서 왔으니 어쩔 수 없는 건지도 모르겠구나. 아버지가 다정하게 대답하자 유이는 가만히 체코 선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선수들도 자신처럼 축구를 좋아해서 정말 열심히 연습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는다. 그 외로움을 생각하니 유이의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전반전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5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공격은 계속되었고 체코 선수들은 필사적으로 수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힘내라 체코. 유이의 작은 목소리가 주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의 한국 서포터들이 깜짝 놀라 돌아봅니다. 유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열심히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체코, 지지마. 유이가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그 순수한 외침은 주위의 소란 속에서도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옆자리에 앉아있던 30대쯤으로 보이는 남성 서포터가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붉은 유니폼을 입은 한국 대표팀의 열성적인 서포터였습니다. 너 한국 사람 맞냐? 왜 상대팀을 응원하고 난리야? 그 말에 유이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주위의 시선이 일제히 유이에게 쏠립니다.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으니까요. 유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자 남자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분위기 파악 좀 해라, 꼬마야. 몰라? 다들 한국 응원하러 온 거 안 보이냐고. 주변 사람들도 곤란한 표정으로 유이를 쳐다봅니다. 몇몇은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유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한 걸까? 하지만 아무도 응원하지 않는 선수들을 응원하고 싶었을 뿐인데.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딸이 폐를 끼쳤습니다. 차분했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남자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홈구장. 한국을 응원하는 것이 당연한 장소입니다. 상대팀을 응원하는 행동이 주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정론으로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이야, 앉아. 아버지가 부드럽게 말을 건네자 유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물을 꾹 참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반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렸습니다. 선수들이 라커룸으로 향합니다. 유이는 가만히 체코 선수들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이의 아버지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자리를 옮길까? 하프타임 동안 유이는 다시 한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유석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하프타임을 이용해 경기장 반대편에 비어있는 자리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인파를 헤치며 걷는 유이의 등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자리에 앉아 아버지는 유이의 옆에 앉았습니다. 유이는 여전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니,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춘 뒤 유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유이의 마음은 아주 착하고 멋진 거야. 틀리지 않았어. 하지만 아빠, 사과하셨잖아요? 하지만 그건 유이가 나빠서가 아니란다. 아버지는 유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도 틀린 건 아니야. 여기는 일본의 홈그라운드야. 모두가 일본을 응원하러 왔지. 그런 상황에서 상대팀을 응원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는 법이야.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란다. 그럼 저는... 하지만 말이다, 유이야. 아버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옳다는 건 사람마다 때로는 다른 거란다. 유이가 한 행동은 그분에게는 옳지 않은 일이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유이에게는 옳은 일이었어. 그리고 아주 다정한 행동이었지. 아빠는 그런 유이가 자랑스럽단다. 정말이야, 진심으로. 세상에는 이긴 사람만 응원하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유이는 지고 있는 사람, 외로운 사람을 응원하고 싶다고 생각했지. 그건 정말 소중한 마음이란다. 그 말에 유이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유이의 머리를 계속해서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하프타임을 알리는 음악이 멈추고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후반전에도 일본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체코 선수들은 필사적으로 수비했지만 일본의 공격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후반 5분 4번째 골, 후반 15분 5번째 골. 경기장의 환호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주위의 일본 서포터들은 기쁨으로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유이의 눈에는 오직 체코 선수들의 모습만이 들어왔습니다. 5점이나 실점하고도 계속해서 달리는 선수들, 포기하지 않고 공을 쫓는 모습. 그 필사적인 모습에 유이의 마음은 강하게 울렸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세, 동료를 격려하는 목소리. 에바가 몇 번이고 파이팅이라고 외치며 동료들을 독려했습니다. 그 모습에 유이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아빠, 유이가 결심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체코 선수들에게 제가 응원했다는 걸 전하고 싶어요. 꼭 전하고 싶어요. 경기가 끝나면 편지를 건네고 싶어요. 응원하고 있었다고 제대로 전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조금 놀랐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편지지는 없지만 여기에 쓰는 건 어떠니?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작은 메모장과 볼펜이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메모장과 볼펜을 건네자 유이는 무릎 위에 그것을 놓고 열심히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체코 선수들이 필사적으로 공을 쫓는 모습을 보며 유이는 펜을 꽉 쥐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체코를 응원합니다는. 아버지가 스마트폰으로 번역 앱을 열어주자 유이는 한자 한자 정성껏 알파벳을 적어나갔습니다. F, A, D, 서툰 글씨였습니다. 틀려서 지운 흔적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을 담아 쓰고 있다는 것이 전해졌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유이. 그 모습은 무척이나 사랑스럽고 그리고 진실되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옆자리에 앉아있던 6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색 재킷을 입은 차분한 분위기의 남성이었습니다. 꼬마 아가씨, 뭘 그렇게 쓰고 있니? 남성이 다정하게 묻자 유이는 조금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체코 선수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응원하고 있었다고 전해주고 싶어서요. 그렇구나. 남성은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더니 잠시 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착한 아이구나. 아저씨도 같이 응원해도 될까? 네? 유이가 놀라 고개를 들자 남성은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까 얼핏 들었단다. 네가 체코를 응원하다가 안 좋은 일을. 그런 말을 들었구나. 하지만 얘야, 네 상냥한 마음은 틀린 게 아니란다. 아저씨도 젊었을 때 축구를 했었는데 상대 팀에게도 존중심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거든. 그 말에 유이의 눈이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가 미소로 답하자 남성도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후반 30분이 지나도 스코어는 5대 0 그대로. 체코 선수들은 완전히 지쳐버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장인 에바는 동료들에게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 그 모습을 보고 유이가 편지를 쓰는 편이 더욱 힘차게 움직였습니다. 또 와주세요. 유이가 중얼거리며 마지막 글자를 다 썼습니다. 메모장 한 페이지에 서툰 체코어와 알파벳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응원할게요. 또 와주세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유이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메시지였습니다. 후반 35분, 경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10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스코어는 여전히 5대 0. 일본의 압승은 이제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체코 선수들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카테리나가 공을 잡고 일본 진영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가라, 힘내. 유이가 저도 모르게 일어서서 외쳤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돌아보았지만 이제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카테리나는 필사적으로 드리블을 계속했습니다. 일본 수비수 2명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뚫을 수 있을까? 카테리나가 페인트를 거는 순간 일본 수비수의 발이 카테리나의 발에 걸렸습니다. 카테리나가 넘어졌습니다. 휘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주심이 페널티 에어리어를 가리켰습니다. 페널티킥, 경기장이 술렁였습니다. 체코에게는 이 경기에서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득점 기회였습니다. 에바가 공을 들고 페널티 스팟에 놓았습니다. 그녀가 키커로 나섰습니다. 주위 선수들이 기도하는 듯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스타디움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일본의 서포터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에바는 공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표정에는 피로와 그리고 포기하려던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한 점을 넣을 수 있다면 조금은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체코 힘내세요. 유이의 목소리가 스타디움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유이는 일어서서 두 손을 흔들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체코 지지 마세요. 그러자 체코 힘내라. 옆에 있던 60대 남성도 일어서서 외쳤습니다. 체코 파이팅. 포기하지 마. 잇따라 주위의 일본 서포터들이 일어나 체코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이의 순수한 모습에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이 한 명, 또 한 명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명, 그리고 10명, 20명, 30명. 스타디움 한쪽에서 체코를 향한 응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체코, 체코! 일본어로 하는 응원이었지만 그 성원은 분명히 체코 선수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필드에 있던 체코 선수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관중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응원해주고 있어. 일본 서포터들이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어. 에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카테리나도 다른 선수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그녀들은 깨달았습니다. 승패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필사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누군가가 지켜봐준다는 것. 그 사실이 얼마나 마음을 구원해주는지. 에바는 눈물을 닦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를 위해,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위해 마음속으로 되뇌며 에바는 도움닫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그리고 킥. 공은 힘찬 궤적을 그리며 골대 왼쪽 구석으로 날아갔습니다. 일본의 골키퍼가 몸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 손끝에서 몇 센티미터 앞을 스쳐 지나가 공은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골! 스타디움의 아나운서가 골을 알리자 체코 선수들이 에바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말입니다. 선수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5대 1이라는 큰 점수 차였지만 이 한 점은 그녀들에게 있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골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일본의 서포터들이 체코의 골을 축하하며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이의 행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유이 역시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애써 누르고 있었습니다. 유이야, 저길 보렴. 네 따뜻한 마음이 저 선수들에게 전해진 거란다. 아버지의 말에 유이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기는 5대 1, 일본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체코 선수들은 마지막에 얻어낸 그 한 점을 마치 우승이라도 한 것처럼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에바를 중심으로
선수들이 둥글게 모여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관중석 전체에서 따뜻한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승자를 향한 찬사, 뿐만 아니라 패자를 향한 경의를 표하는 박수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유이는 아버지와 함께 클럽하우스 출구 근처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메모장에서 찢어낸 편지 한 장이 소중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정말 전해줄 수 있을까? 유이가 불안한 듯 중얼거리자 아버지가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네 마음은 분명 전해질 거야. 저녁 노을이 하늘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가 제법 쌀쌀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클럽하우스의 문이 열렸습니다. 체코 선수들이 이동버스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에선 졌지만 선수들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지막에 한 점을 만회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 서포터들에게서 받은 응원, 그것이 그녀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었습니다. 유이가 용기를 내어 큰 소리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맨 앞에서 걷고 있던 에바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편지를 든 작은 일본인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석양을 등지고 선 모습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유이가 막 배운 서툰 영어로 말을 걸자 에바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프로심. 다음 순간 유이의 입에서 나온 것은 체코어였습니다. 부탁합니다라는 뜻의 단어였습니다.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연습한 노력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에바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유이를 애웠었습니다. 유이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에바가 그것을 받아들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삐뚤빼뚤한 체코어 알파벳, 몇 번이고 고쳐 쓴 흔적, 하지만 온 마음을 다해 쓴 글씨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응원할게요. 또 와주세요. 에바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편지를 든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테쿠유, 고마워요. 에바가 체코어와 일본어를 섞어 말하자 유이 역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편지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선수가 눈물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네가 그 경기장에서 우릴 응원해줬던 아이니. 유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선수들은 하나둘 무릎을 꿇고 소녀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석양이 그녀들의 옆모습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우리를 응원해 준 거니? 에바가 묻자 유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응원해 주지 않아서 외로워 보였으니까요. 번역 앱을 통해 전해진 유이의 말을 이해한 순간 에바는 할 말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이렇게나 순수한 다정함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저 체코어 공부했어요. 오늘 경기하는 동안 아빠 스마트폰으로요. 유이가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 말에 선수들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착한 아이가 있다니. 카타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에바는 유이를 부드럽게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네 응원 덕분에 우리가 마지막 한 점을 얻을 수 있었어. 네가 없었다면 그 골은 없었을 거야. 우린 널 절대로 잊지 않을게. 절대로. 에바의 말에 유이 역시 그녀를 힘껏 마주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광경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 남성이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체코 신문사에서 파견된 스포츠 기자였습니다. 그는 이 순간의 숭고함을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차례로 유이와 하이파이브를 나눴습니다. 선수 한 명 한 명이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바는 유이의 아버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따님을 두셨군요. 그 아이의 다정함이 저희 모두의 마음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저희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버지도 눈시울을 붉히며 답했습니다. 저희야말로 제 딸에게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승패를 넘어선 소중한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버스에 오르기 직전 에바는 다시 한번 유이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이도 힘껏 손을 흔들어 화답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미소가 석양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유이는 버스가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체코 스포츠 언론의 한 기자가 촬영한 영상은 그날 밤
SNS에 게시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스포츠맨십이다. 한국의 작은 소녀가 체코 대표팀에게 보낸 최고의 선물. 영어와 체코어로 된 코멘트와 함께 유이와 에바가 서로를 끌어안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석양 속에서 나눈 감동적인 교감의 순간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 30분 만에 조회수 1000회, 1시간 뒤에는 10,000회를 넘어섰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기자조차 놀랄 정도의 확산 속도였습니다. 댓글창에는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동시에 그 자리에 있던 한국 서포터들 역시 이 광경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 가장 아름다운 장면, 승패를 넘어선 진정한 스포츠맨십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한 작은 소녀의 용기가 경기장 전체를 바꿨다. 한국어 해시태그와 함께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과 사진들이 잇따라 업로드되었습니다. 유이가 비난을 받은 뒤에도 응원을 멈추지 않던 모습, 페널티킥 직전주의 관중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응원을 시작하던 순간, 그리고 경기 후 눈물의 교감까지 각각의 게시물은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은 체코 여자 대표팀의 공식 계정 게시물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경기에서 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한 한국인 소녀가 저희에게 가르쳐준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말입니다. 고마워요, 작은 한국의 소녀. 이 게시물에는 에바와 유이가 악수하는 사진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석양을 배경으로 두 사람의 모습이 실루엣처럼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불과 12시간 만에 좋아요 1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댓글창에는 전 세계에서 보내온 감동의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품격이다. 작은 소녀의 큰 마음에 감동받았다. 스포츠는 승부가 전부가 아니야. 이 영상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 체코 대표팀도 졌지만 자랑스럽게 싸웠다. 정말 멋지다. 나도 울어버렸어. 순수한 다정함의 힘을 믿게 돼.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체코 본국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체코의 유력 일간지 리도베 노비니는 한국의 천사가 가르쳐준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일면 톱기사로 대서특필했습니다. 기사에는 유이의 편지 내용과 선수들의 감사 코멘트가 상세히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경기에서는 졌지만 인간으로서 커다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0살짜리 한 소녀가 국경을 초월한 다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바의 이 코멘트는 체코 국민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신문의 독자 투고란에는 감동의 목소리가 넘쳐났습니다. 나도 저 소녀처럼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체코 대표팀은 졌지만 전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체코 국영방송 또한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스포츠 코너에서는 유이의 행동을 진정한 국제교류의 모범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이 한국인 소녀는 단 한 명으로 시작한 응원이 주위의 한국 서포터들을 움직였고 마침내 체코 대표팀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다정함은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앵커의 말에 수많은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 국내에서도 이 이야기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소녀의 다정함에 감동했습니다. 내 딸도 저런 아이로 자라주었으면 같은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이 일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이의 아버지에게는 여러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딸아이는 그저 본능적으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너무 떠들썩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조용히 지켜봐 주십시오. 이 아버지의 겸손한 태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습니다. 한국 대표팀 선수 역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본받아야 합니다.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팀에 대한 존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 어린 소녀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 공식 계정 또한 이 영상을 리트윗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축구를 넘어선 아름다운 순간. 이것이야말로 스포츠의 본질입니다.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이 이 게시물에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유이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체코에서 온 항공 우편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체코 여자 대표팀 선수 전원의 사인이 담긴 사진과 에바 선수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유이야, 그날
네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을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네가 가르쳐준 것은 그 어떤 승리보다도 값진 것이었어. 스포츠의 위대함은 단순히 이기는 것에만 있지 않아. 최선을 다해 싸우는 모습을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 나라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마음을 나누는 것. 너는 겨우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그 소중함을 몸소 보여주었단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꼭 너를 만나러 갈게. 그때는 함께 축구를 하자. 진심으로 감사를 담아. 유이는 편지를 몇 번이고 되읽었습니다. 눈물이 편지지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다정하게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유이의 따뜻한 마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졌구나. 이 사건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전 세계에 회자되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마음은 통할 수 있다는 것. 승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유이의 작은 발걸음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보여준 상대를 헤아리는 마음. 그 따뜻함은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기는 것도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그리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 명의 10살 소녀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입니다.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마음에 남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테니 부디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